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돌림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돌림힘, 네, 기억하죠? 돌림힘은 힘 곱하기 거리다. 힘 곱하기 거리, 힘은 주는 힘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고, 거리는 무슨 거리냐면 돌아가는 중심축에서부터 힘을 준 곳까지의 거리라고 했죠. 예, 그거를 기억을 한 상태입니다. 오늘 할 얘기는 일단 문제 제기부터 해볼게요. 문제 제기. 뭐냐? 아기들 사진이 있는데 아기들은 왜 기어다닐까? 이런 질문을 해본 적도 없고 사실은 받아본 적도 없죠. 아기들은 왜 기어다닐까?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냐면 못 걸으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못 걸으니까 기어다닐 수밖에 없겠죠. 그죠? 네, 당연합니다. 근데 그거를 못 걸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물리 관점에서 아기가 기어다닐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처음에 이런 사진들을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귀엽죠. 네, 귀엽고 이쁘고 이런 느낌이 드는데 부모 입장에서 보면 불안불안합니다. 예,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아이들은 왜 이렇게 불안불안할까? 막 걸음을 시작할 때도 아슬아슬하죠.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그런 것의 모든 원인은 뭐에 있냐면 바로 무게 중심에 있습니다. 무게 중심. 무게 중심.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무게 중심이 무엇인지 무게 중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평형과 안정성의 두 번째 시간 무게 중심입니다. 무게 중심. 무게 중심은 뭐냐? 물체를 이루는 입자들의 전체 무게가 모여있는 한 점을 무게중심이라고 합니다. 혹은 뭐 비슷한 말로 질량중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질량중심. 질량하고 무게하고 좀 다르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무게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보통의 무게중심은 어디에 있냐면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중앙에. 그런데 무조건 중앙에 있는 건 아니고 모양이 대칭이고 그 다음에 그 물질을 이루고 있는 물체를 이루고 있는 물질이 균일한 경우에, 그러니까 밀도가 균일한 경우에는 중앙에 위치해 있게 됩니다. 중앙에. 근데 그 중앙 찾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죠. 물론 쉬운 경우도 있지만 한번 찾아보자면 이런 거죠. 무게 중심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중앙에 있다고 했으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에 그냥 정사각형이나 직육면체 같은 경우에는 무게중심 어디 있어요? 네, 가운데 있겠죠. 얘가 균일하다고 했을 때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이렇게 대각선을 그립니다. 대각선을 그려서 교점, 이 교점이 바로 뭐가 되냐면 무게중심이 됩니다. 얘가 무게중심이 되겠죠. 쉽죠? 무게중심. 보통 사람의 경우에는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배꼽에 있다고 하죠. 근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곰인형 같은 경우에 모양이 대칭, 물론 좌우 대칭이긴 한데 위아래로 대칭은 아니죠. 그죠? 좌우로는 대칭이지만 위아래로는 대칭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런 물체는 더더욱 대칭이 아닐 테고요. 그다음에 균일하지도 않아요. 그죠? 솜이 많이 들어간 곳은 좀 무거울 테고 적게 들어간 곳은 가벼울 테고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하냐 이게 좀 귀 어느 쪽이나 이렇게 한 군데를 잡습니다. 잡아서 가만히 놔요. 손으로 얘를 잡고 놓으면은 얘가 이렇게 돌아가겠죠. 돌아갔을 때 여기에 잡고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실을 줄을 매달면은 얘가 자연스럽게 땅하고 수직이 되게 되겠죠. 아니면 수직인 선을 긋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반대쪽 귀를 잡고 또 내립니다. 그러면 아까 그렸던 얘하고 이 두 개가 만나는 점이 있어요. 그 만나는 점이 무게 중심이 됩니다. 이거는 어떤 물체든지 다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예. 이런 물체라 하더라도 한 번은 여기에서 잡고 그러면 이렇게 될 테죠. 한 번은 여기에서 잡고
수선에 발을 내린다고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된다면 얘네들의 교점이 무게 중심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가만히 손으로 잡아서 이렇게 책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가만히 손으로 잡아서 놓으면 이 수선의 발 얘를 있고 그 다음에 또 아무데나 잡아서 또 지면하고 수직이 되게 그려 놓으면 그 두 개의 만나는 점이 무게 중심이 된다라는 거예요. 쉽죠? 무게 중심을 구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무게 중심은 어떻게 했냐면 여태까지는 그냥 동그라미가 있다 그러면 정 가운데 있다라고 하고 밀었을 때 얘네가 A의 가속도 F라는 힘으로 질량 N인 물체를 밀었을 때 A의 가속도로 진행한다라고 배웠죠. 이때는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무조건 다 무게 중심을 밀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게 중심을 이동시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는 뭐냐면 얘기가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무게 중심에 힘을 준 게 아니고 다른 곳에 힘을 주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무게 중심에 힘을 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물체가 회전을 하게 됩니다. 지금 상황을 한번 보죠. 얘는 균일한 물체라고 보면은 무게 중심이 가운데 있겠죠. 가운데. 그죠? 그래서 이 가운데를 힘 F로 밉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얘가 질량이 M인 물체라고 하면 얘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앞으로 가겠죠? 이때 가속도 A. 가속도 A는 어떻게 구하냐면 A는 M분의 F.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힘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은 같게 되겠죠. 언제입니까? 네, 힘을 무게 중심에 주었을 때 상황이 이렇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무게 중심에 주지 않고 무게 중심에서 벗어난 곳을 밉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회전을 하게 됩니다. 얘가 중심축이 고정이 돼 있다면 정확하게 가운데로 회전을 하게 될 테고 만약에 고정이 돼 있지 않다면은 뭐 지금 애니메이션 상으로는 이랬지만 앞으로 조금 가면서 회전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근데 고정이 돼 있다고 하면은 제자리에서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무게 중심이 아닌 곳을 밀면은 그 물체는 자연스럽게 회전을 하게 됩니다. 뭐가 생긴 거냐면 우리가 배웠던 돌림 힘이라는 게 생긴 거죠. 돌림 힘이. 그때 돌림 힘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 힘 받은 곳까지의 거리 R을 곱하면 됩니다. 여기. 근데 이제 교과서에는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힘을 두 개를 줍니다. F1, F2. 두 개의 힘을 주는데 두 개의 힘의 크기가 같아요. 같고 방향이 반대입니다. 지금 경우 1번 같은 경우에는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예요.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근데 이번에는 두 개의 힘을 각각 다른 곳에서 줍니다. 하나는 위쪽에서 힘을 줬고요. 하나는 아래쪽에서 힘을 줬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잡아당기면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한 상태에서 멈추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무게 중심하고 이 세 개의 힘이 나란해질 때까지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게 중심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게 중심에 힘을 줬냐, 무게 중심에 힘을 주지 않았냐에 따라서 얘가 움직일 수도 있고, 회전할 수도 있고, 회전하면서 움직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힘이 두 개일 때는 아예 뭐 안 움직일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무게 중심이 어디냐 반드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이 무게 중심은 그럼 뭐하고 관련이 있냐? 이 안정성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무게 중심하고 안정성하고 관련이 있는데 이렇게 물체 두 개가 있어요. 그죠? 물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넓적하고 하나는 높아요. 딱 봐도 누가 더 불안해 보입니까? 얘가 불안해 보이죠. 얘는 굉장히 좀 안정적이에요. 누가 쓰러질 것 같아요? 얘가 쓰러질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냐? 그 차이는 어디서 오냐? 어디서 올까요? 바로
무게 중심에서 온다는 거죠. 무게 중심. 무게 중심을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무게 중심을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무게 중심이 누가 더 낮아요? 왼쪽에 있는 얘의 무게 중심이 더 낮죠. 얘는 높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무게 중심이 낮을수록 더 안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운동할 때도 보면은 최대한 몸을 낮추라고 많이 합니다. 어떤 운동을 할 때 대부분의 운동은 몸을 낮추라고 많이 얘기해요. 몸을 낮추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무게 중심이 내려가서 안정적이게 되는 거죠. 안정적이게 됩니다. 안정적이면 어떻게 돼요? 누가 밀어도 잘 밀려지지가 않는 거죠. 자세를 낮추면 낮출수록 다른 사람이 힘을 줘도 내가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밀면은 훌까닥 넘어가는 수가 많이 있겠죠. 네. 그러면 무게중심의 위치가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러면 왜 위치가 중요하냐? 왜 낮으면은 더 안정적인 게 되냐? 그걸 한번 알아보죠. 예, 이겁니다. 만약에 두 물체를 똑같은 각도로 기울였어요. 똑같은 각도로 기울였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놓으면, 첫 번째 거는 가만히 놓으면 어떻게 돼요? 원상태로 돌아오겠죠. 두 번째 거는 이 상태에서 가만히 놓으면 어떻게 돼요? 원상태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넘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가 더 안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냐면, 지금 요 밑면이 중요합니다. 밑면 보이시죠? 밑면이 중요한데, 밑면이 넓으냐 좁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넓을수록 더 유리하지만 넓으냐 좁으냐보다는 이 무게 중심이 밑면 안쪽에 들어와 있냐, 무게 중심이 밑면 바깥쪽에 들어와 있냐에 따라서 안정적인 게 되고 불안정적인 게 됩니다. 얘는 밑면이 넓다 보니까 어느 정도 더 기울여도 무게 중심이 이 밖을 벗어나질 않아요. 얘는 좁다 보니까 조금만 밀어도 벗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 오른쪽에 있는 얘가 더 불안정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안정적이 되려면, 예, 이렇게 더 밑면이 넓으면 되고요. 만약에 무게중심이 더 아래쪽에 있다고 생각해 봐요. 똑같은 물체인데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라고 해봐요. 예, 무게중심이 더 아래에 있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똑같이 발을 내려도 똑같은 크기의 물체고 또 밑면이 똑같지만 무게중심이 더 아래쪽에 있으면 더 안정적인 게 된다라는 거죠. 얘는 여유가 이만큼밖에 없지만 더 아래로 내려온 건 여유가 이만큼 생기는 거죠. 그죠? 얘가 더 기울어졌을 때 1번은 이제 넘어갈 확률이 많아지는데 그래도 2번은 아직도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게중심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 좋다라는 겁니다. 이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 것도 무게중심이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밑에 있다고 해봐요. 밑에 있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아직도 얘는 무게중심이 밑면 안쪽에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두면 얘는 원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밑면의 길이가 길고 짧은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무게중심이 밑면 아래쪽에 들어와 있냐, 벗어나 있냐, 이것이 얘의 안정적이냐, 불안정이냐를 결정해주는 요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오뚜기 같은 경우에 무게중심이 굉장히 아래에 있어요. 오뚜기, 눈사람인데 오뚜기라고 해봅시다. 굉장히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기울어진다 하더라도 얘가 이쪽으로 잡아당기기 때문에 다시 넘어옵니다. 뭐 이런 거는 복원력이라고 해가지고 밑면보다는 복원력에 의한 힘이 더 많기 때문에 뭐 오로지 무게중심 밑면 가지고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또 관련성이 있고요. 이제 아이 같은 경우에는 기어다니면 어때요? 기어다니면 무게중심이 어디 있냐면 요 아래쪽에 있어요. 백 아래쪽에. 그러니까 그냥 그려보자면 이렇게 기어다니면 무게중심이 몸 밖을 벗어나서 이 아래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넘어질 일이 없는 거예요. 넘어질 일이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 보면 아슬아슬한 아기들의 생존 방식이라는 거죠. 뭐가 기어다니는 게. 왜? 넘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게중심이 요 안쪽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렇게 서 있으면 무게중심이 아이들은 이 몸에 비해서 머리가 큽니다. 이게 뭐 사람도 그렇고 모든 동물들이 다 그래요. 모든 동물들은 머리가 크고 몸이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일반인 성인들보다도 더 위쪽에 올라와 있습니다. 위쪽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엎드려 있지 않으면요, 앉아 있거나 서 있게 되면 무게중심이 아까 얘기한 이 두 발인데, 얘네 우리 사람들은 발이 두 발이죠. 무게중심이 얘네를 벗어나기가 굉장히 쉬워지는 거예요. 왜? 무게중심이 위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아이들이 기어다닐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가만히 앉아 있을 때 위험해 보이는 이유, 그런 것들은 뭐냐? 무게중심이 위쪽에 있기 때문에 걔네를 아래쪽으로 내리기 위한 방법, 아기들의 생존 방식 뭐냐? 기어다니는 거라는 거죠. 기어다니는. 그래서 기어다닌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뭐 실제로도 그렇지만 이거 가지고 다 설명하기는 뭐하지만, 그래도 어떤 현상들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어떤 현상들을 우리가 배운 물리로 한번 설명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구나라는 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게중심, 지난 시간에는 돌림힘, 이번 시간에는 무게중심에 대해 배웠었는데, 이 두 개를 결합을 해서 다음 시간에는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역학적 평형에 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역학적 평형이 되려면 힘이 평형이 돼야 되고 돌림힘이 평형이 돼야 되는데, 그런 조건들을 따져서 문제에 적용시켜 보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